여러분들은 성수가 많이 올랐더라도 아직까지 최고의 부초는 한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한남은 예전 이야기고 성수가 더 최고의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를 보면 성수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둘 중 누가 더 높을까요? 올해 거래된 성수동 52억 건물과 한남동 49억 5천 건물을 하나씩 비교해서 진짜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성수입니다. 최근 52억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낮에 본 건물이고, 밤에는 이렇게 더 멋있습니다. 성수동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신 분들도, 아니면 직접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성수에서도 꽤 유명한 감자튀김집인 오일 프라이드 집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오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게 굉장히 좁은 골목에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로드뷰로 안 보여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차로 지나다닐 수 없는 거리다 보니 굉장히 좁습니다. 건물이 독특해서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성수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여기 소문난 성수 감자탕 이 길이 연무장길이죠. 연무장길 이 대로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이면입니다. 진짜 10초 아니면 순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성수는 거의 모든 동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메가 상권이 되었죠. 올해 거래된 것들만 보더라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주 거래 사례를 제가 보는데 평균적으로 5건에서 7건 정도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캐시노 톡방에서도 상권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수는 진짜 테마파크처럼 컨텐츠가 아주 재밌습니다. 부티크 같이 소형 브랜드부터 맛있고 멋스러운 F&B,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한 대형 브랜드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성수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건물이 3년 전에 팔렸다가 최근에 다시 팔렸습니다. 25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이 52억, 토지 한 평당 1억 5,700 정도네요. 수익률은 4.32%입니다. 성수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보통은 3%부터 수익형 건물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높은 S급 물건이 3% 후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높은 거예요. 심지어 오일 프라이드 집이라는 우량 임차인이 전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여기가 직접 짠 들기름으로 감자튀김부터 뭐 온갖 튀김 종류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감튀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어떤지 꼭 알려주세요. 임대차 정보 내역을 보면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여기 오일 프라이드 집이 사용하고 있고 보증금 2억에 임대료 1,8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한 임차인이 통으로 건물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까지 임차인이 다 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 관리비나 건물 유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럼 이 건물을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엑셀표가 실제 수강생분들과 함께 보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매매 가격부터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먼저 1번부터 하나씩 직접 넣어 볼게요. 매매 금액은 52억이었으니까 넣으면 제가 이 엑셀을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 숫자들이 입력이 돼 있죠, 자동적으로. 2번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잔금시 납부하는데 매매가의 4.6%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2억 4천 정도가 나오고요. 등기 비용도 0.2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1,0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개수수료인데요. 중개수수료는 0.9%를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요. 4,600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2번, 3번, 4번은 플러스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 항목들인데 5번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니까 잔금시 매매 금액에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인수해서 그대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2억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출 금액은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거나 내가 실제로 이거를 투자할 거면 내가 예상하는 대출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대출은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보니까 매매 금액의 70% 정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36억 4천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입 금액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더하시는 거고요. 이렇게는 다 더하시고 보증금은 매도인한테 인수인계를 받는 거니까 빼시고 대출 금액도 실제 내 돈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면 16억 5,600 정도가 나옵니다. 52억 건물을 사는데 16억 5,64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대료를 볼 건데요. 8번 월 임대 수익은
아까 1,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800만 원을 넣으면 되고, 거기에서 월 관리비 따로 받는 게 없으니까 관리비 수익은 없고, 통임대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할 비용 따로 없어요. 보통은 공용 전기 비용이나 청소, 유지 관리 비용들이 드는데 여기에는 임차인이 다 직접 관리를 하는 거니까 따로 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11번 월 이자 비용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월 이자 비용은 아까 대출이 36억 4천이 나왔죠. 금리는 요즘 건물을 매입하고 대출 받으실 때 법인 기준으로 잘 받으면 3% 중후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인 3.8%를 넣고요. 월 이자 비용이 약 1,200이 안 되게 나오죠. 참고로 개인은 대출 규제도 심하고 이 RTI가 임대 수익 안에 대출 이자가 다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이거든요. 이런 제약도 있어서 법인보다 대출을 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나온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죠. 새로운 정부 이후로 부동산 규제가 세 번째 발표를 했는데 627 대책, 97 대책, 이번에 1015 대책 발음도 좀 힘드네요. 1015 대책 이게 대출을 더 옥죄어요. 주담대 대출도 차등적으로 다 막아놨고 여기에 기타 등등 사실 이런 거는 다 아파트에 관련된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서 상업용 부동산 이제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5번에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40%로 낮춘다라는 놀라운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인데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LTV를 포함한다고 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수강생분들께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달드렸었는데 다행히 부처 간의 소통 오류로 잘못 발표한 거라고 하네요. 10월 17일 금요일에 기사들이 다 났었죠.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거고 비주택인 경우 여전히 LTV가 70%가 맞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개인으로 매수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제, 대출, 세금 등 다양한 면에서 더 자유로운 법인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도 한두 분 빼고는 다 법인으로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를 검토하신 분들도 다 법인으로 매수하시는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유세로는 이제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워낙 변수가 많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세전으로만 볼게요. 그래서 임대료 및 지출 내역을 종합하면 월 임대 수익은 1,800만 원인데 월 이자 비용은 1,100 좀 넘게 나와서 월 수익은 647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정리하면 실제 투자금이 1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월 순수익이 647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수익률은 4.69%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 수익률은 4.3%였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렇게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방법이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한남동 카페거리에 있는 닥터마틴 건물인데요. 그 건물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팬시하죠. 저는 실제로 이 건물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 그때마다 상당히 카페거리의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한강진역에서는 도보로 5, 6분 정도 거리고 여기가 나인원 정문이고 여기가 나인원 후문 쪽문이 있거든요. 제 지인분이 여기에 사는데 바로 이렇게 나가면 뿅 보이죠. 나인원에 사시는 분들이 이 카페거리에 마실 나가시기가 참 동선이 괜찮아요. 이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한남동 카페거리인데요. 닥터마틴 건물이 요쯤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죠. 전통적으로 부촌인 한남동은 카페 거리부터 패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셔도 한강진역 근처에는 블루스퀘어가 있고 건너편에는 니움 미술관이 있고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도 있죠. 과거부터 트렌드를 이끄는 멋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데 약간 어떤 단어를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이 멋쟁이만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서 클래식하게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멋쟁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지인들 중에서 패션에서 한가닥 하는데 굉장히 부유하시다라는 분들이 한남동에서 자주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의 약속은 이제 거의 다 한남동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거단지인 나인원이 입주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고객층도 더 탄탄해지고 여기는 2, 3, 40대 여성분들 소비층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중소비층도 두텁습니다. 이 건물도 연예인 변정민 님이 아주 성공적으로 매도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그러니까 대출을 80% 정도 받으셔서 이제 2억으로 23억을 버신 꼬마 빌딩 투자의 이제 신화가 된 이제 역사적인 레전더리가 되셨습니다.
성수동과 비슷한 시기인 올해 6월 49억 5천으로 거래되었고 평당 1억 8,800 정도인데요. 성수랑 비교하면 3천 정도가 더 비쌉니다. 저는 이 금액이 납득이 되는 게 여기는 카페거리 거의 메인 중간에 있고 아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연무장길에서도 좀 이면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물론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 입지적인 것들이 좀 반영이 됐죠. 수익률은 어떨까요? 딱 3%입니다. 3%부터 수익형 건물이라고 말하는데 딱 그 마지노선이죠. 성수랑 비교해서는 수익률은 더 낮습니다. 공통점이라면 한남동 또한 닥터마틴이 통임대로 상중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 닥터마틴이 꼭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닥터마틴을 다 신고 다녔는데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입니다. 이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증금은 1억 4,400에 임대료는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임대로 사용에 있어서 여기도 관리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건물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채는 이제 4년째 통임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따로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관리는 아주 깔끔하게 임차인분이 하시는 걸로 특약을 다 넣었죠. 그럼 실제 한남동 건물은 매월 얼마나 벌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얼마였죠? 49억 5천만 원이었죠. 취득세는 매매 금액의 4.6%니까 2억 3천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등기 비용도 매매 금액이 0.2% 해서 지금 1천만 원이 좀 안 되게 나오고요. 네 번째 중개 수수료는 0.9%라 지금 4,400 정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번, 3번, 4번 모두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 다 플러스 금액이에요. 5번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임대차 내역에서 봤을 때 1억 4,400 정도가 보증금이었으니까 여기 넣으시고 대출 금액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참고를 하니까 37억 정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매매가의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억을 넣으면 실제 투입 금액이 13억, 14억이 좀 안 되죠. 13억 8,80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8번 월 임대 수익을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보증금 1억 4,400에 1,200만 원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1,200만 원을 넣고 월 이자 비용에는 실제 대출 금액인 37억에서 대출 금리가 3.8%로 계산했을 때 매월 1,17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월 임대 수익에서 월 이자 비용을 제외한 월 수익은 2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수랑 너무 금액이 갑자기 달라졌죠? 총 정리를 하면 실제 투자금인 13억 8,800을 투자를 해서 28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익률이 0.24%네요. 한남 수익률 너무 낮은데 28만 원밖에 안 번다고? 라고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 전 소유자분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월 현금 흐름이 높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한남동처럼 토지 상승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현금 흐름이 낮아도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토지 상승률이 높은 강남은 대부분 현금 흐름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십니다. 오늘 본 이 두 가지 건물을 이제 표 하나로 비교를 해볼게요. 총 매매 금액은 성수가 조금 높았어요. 52억으로. 그래서 실제 투자금도 16억 5천으로 성수가 조금 높았네요. 한남은 13.88억, 그러니까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 한 평당 가격은 한남이 더 높았죠. 1.88억으로. 성수는 1.57억이 됩니다. 월 임대 수익은 성수가 6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1,800만 원. 한남은 1,200만 원이죠. 사실 성수가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수도 사실은 임대 수익보다는 시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임대 수익률이 유독 높긴 합니다. 실제 연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성수는 4.69%, 한남은 0.24%예요. 여기서 와, 한남 처참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매년 땅값이 오르는 집가 상승을 보면 이 건물이 2억씩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한남은 거의 6억씩 상승을 했어요. 5.86억. 그래서 전 소유주들의 시세 차익을 비교를 하면 거의 성수랑 한남은 전 매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보유 기간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시세 차익은 한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까 변정민 님이 2억 투자해서 10몇 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방으로 금융치료가 됐던 투자인 거죠. 두 가지의 성적표를 보면 성수는 현금 흐름이 높은 임대 수익률이 반면에 한남은 집가 상승에서 더 높았습니다. 두 지역이 비슷할 것 같지만 장점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물건 개별적으로 비교를 한 거라 이 지역 전체를 나타내진 않아요.
성수도 연무장길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집가 상승이 높은 데가 있거든요. 한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의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서 성적표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장점은 있죠. 내가 임대 수익률을 따박따박 받고 싶다면 이 건물을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임대 수익보다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이렇게 자산 점프를 원하시는 분은 지가 상승이 더 높은 건물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방금 보신 성수와 한남의 비교, 이거는 일부 투자자만 아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자본으로도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10월 22일 무료 세미나에서는 실제 수강생분들부터 평범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첫 건물을 성공적으로 사서 돈을 버는지 그 실제 거래 전략과 사례를 모두 공개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영상에서 보신 실전 작은 분석표도 함께 드립니다. 세미나에서 이 분석표의 활용법까지 퍼센트 알려드리니까 이걸로 10초 안에 내 자금의 수익률까지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건 딱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상위 1% 자산가들이 왜 건물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건물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는지 이번 1시간 안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돈이 움직이는 구조.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10월 22일 수요일 무료 세미나에서 뵐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